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동양 거를 좀 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서양 거를 좀 보겠습니다. 서양 거. 좀 시간, 그래도 이걸 하나 해야겠다. 여기 지금 여러분 서양 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게 파이브 오더즈라는 게 있어요. 지붕에 5가지 양식 딱 정해져 있어요. 캐논으로 정해. 그것이 그리스에 정립이 돼가지고 조금씩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파이브 오더즈로 정립이 돼가지고 그 이후에 르네상스 저기 고딕 시대 무슨 르네상스 시대 계속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걸 주두라고 그러는데 기둥머리 이거를 완벽히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고구려 벽화에서 개안을 해서 제가 개안을 했다고 제 입으로 참 얘기하기가 좀 힘들지만 개안을 해서 인도에 그리스에 갔는데 첫날부터 제가 흥분의 도가니였어요. 왜 그러냐면 폐허에 가면은 건축 석부재가 다 떨어져 있잖아요. 아래에. 그러니까 보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수가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서양 학자들은 그거를 에그라 그래요. 달걀로. 제가 이제 파이브 오더드 중에 한 가지 이오니아식인데 이오니아가 어딘 줄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와 부르짖고 있지만 이 K-팝이니 K-푸드니 정말 창피해요, 정말. 뭐든지 K를 써요. 정말 세계를 너무 몰라요, 우리 민족이. 쇼핑을 하러 가는지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이오니아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었어요? 터키에 있어요. 그리스 시대에는 터키에 더 이른 시기의 것도 있고 터키에 그리스 신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탈레스 있죠? 세계 최초의 철학자. 탈레스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정만 선생님. 예. 뭐라고 얘기?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그랬나요? 저기 태백에서 오셨어요, 저걸.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그랬어요. 근데 내용은 없어요. 왜냐면 그때는 이제 문자가 없어가지고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탈레스가 이제 서양 철학의 아버지잖아요. 탈레스가 그 말을 했어요. 그 탈레스가 얘기한 거를 구체화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저예요. 근데 이제 이오니아 지방에서 나온 이런 주도가 있는데 보면 뭐가 뭔지 모르죠. 이걸 다 제가 이제 이걸 그립니다. 이렇게 엄청 정교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게 뭐냐면 제1연기싹이 이거 그러면 제1연기싹이에요. 제1연기싹이 2개 연이어 있는 거고 크게 보면 이게 제3연기싹이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재적 분석을 해보면은 바로 요 부분이 깨져가지고 바닥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보주고 이거는 제3형기싹이다 라고 이제 알아챘죠. 설명을 보니까 이게 에그예요, 에그. 이건 뭔지 아세요? 다트예요, 다트. 장난으로 다트 팍 뾰족한 걸로 던져서 꼽는 거 있잖아요. 다트 아시죠? 서양 학자들은 에그 다트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여기 전환호 선생님 오셨나요? 네, 전환호 그 교수는 서양 미술사 하는 분인데 나를 멀리해요. 제가 몇 번 꼭 오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서양 미술 연구를 선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꼭 오시라고. 근데 오늘 안 오셨나 봐요. 이렇게 닫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이 밑에 것도 제가 항상 이제 뭐 강의실에서 얘기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자, 보세요. 다 법칙에 의해서, 제가 밝히는 법칙에 의해서 다 전개가 돼요, 이렇게. 자, 자세한 거는 오늘 여기서 하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대충,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근데 이거를 서양학자 누구도 못 풉니다. 예. 제가 그 솔본루 대학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받았을 때 제가 무슨 주제로 한 줄 아세요? 미술사학이라는 거는 서양에서 시작된 거예요. 제가 미술사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어요. 동양 사람이 유럽에 가서, 동양 사람이 유럽에 가서 그런 주제로 강의를 할 사람은 없어요. 제가 미술사라는 게 뭔지를 새로이 알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때 이제 제가 건축학 교수를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만났어요. 대화가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주두가, 이건 원래 채색이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제가 아름답게 채색 분석을 한 거예요. 보이게끔. 여러분 눈에 보이게끔. 이거를 풀면은 그리스 건축이 다 풀립니다. 좀 건너뛰어 가지고, 제가 그리스 갔을 때 열흘 동안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때 참 여행이었어요. 그냥 매일매일이 드라마였으니까요. 이게 이제 포세이돈 신전이에요. 제가 처음 본 그리스 신전.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신전이에요. 여기 바이론이 자기 이름을 새겨놨잖아요. 저도 가서 새기려고 내 이름을. 접근이 어려워서 못했어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포세이돈 신전이에요. 전부 이런 한 돌로 아니고, 모놀리스 이게 아니고, 돌을 여러 개를 해서 이렇게 붙인 겁니다. 이건 이제 올림피아. 이게 이제 기둥이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게 2005년 때 제 모습이에요. 이랬어요. 여기가 제우스의 신전이었어요. 제우스 여러분 아시죠? 유럽에서는, 로마 시대에는 주피터라고 불렀고, 모차르트가 주피터 교향곡을 작곡했죠. 주피터 교향곡은 이제 다 들으셨겠지만, 하여튼 제우스가
그리스 서양의 신 중에 최고의 신이잖아요. 바람둥이에다가. 그 옆에 이제 이런 그 도면을 그렸어요. 복원도를. 아까 그 쓰러진 거를 기반으로 해서 제우스 신전이 이렇게 생겼고 그 안에 제우스가 이렇게 앉아 있다. 그러면 도대체 자 제우스가 굉장한 신이죠. 예. 제우스는 번개의 신이에요. 왜 번개의 신이죠? 천둥이 친다면 또 뭐가 일어나요? 비가 오죠. 막 구름이 몰아오고 막 비가 와요. 그러면 제우스 신이 최고의 신인데 결국 뭐예요? 만물을 생성시키는 신이에요. 번개, 천둥, 구름, 비. 제가 이제 경주박물관을 이제 거기 갔는데 어느 날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난 그렇게 그 번개 치는 걸 처음 봤어요. 뭐 그냥 그다음에 천둥이 그냥 막 집이 흔들 정도로 치더니 비가 막 쏟아지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때 정말 놀랬고 아 번개, 천둥, 비와의 관계를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평생 살아도 그 관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인도의 최고의 신이 누구예요? 인드라 신 아니에요. 인드라 신의 지물이 뭐예요? 인드라 신의 지물? 금강저예요. 그 저가 몽둥이 저자예요. 그래서 이 간다라 지방에서는 몽둥이로 표현해요. 좀 무식해서 거기. 근데 그 금강저라는 게 일본에 굉장히 많아요. 그 중국에는 옛날에 뭐 이런 그 불교라고 그래도 선종도 있고 무슨 종도 있고 여러 가지 종파가 있잖아요. 또 밀교도 있고. 근데 일본 스님은 가서 밀교를 받아왔어요. 우리는 가서 선종을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선문구산이 생기잖아요. 일본은 밀교를 가지고 와서 일본에는 밀교 그까지 중해 지역에 있는 게 법구잖아요. 법구. 뭐 금강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의식대 쓰는 게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만다라 미술도 많고 우리나라에는 만다라 그림이 한 점도 없지만 일본에는 말도 못하게 많아요. 그다음에 금강저가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긴 있지만 수가 적어요. 금강저를 제가 최초로 풀어낸 사람이에요. 와스타 대학에 가서 강연하고 있을 때 거기 이제 미술사학회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금강저를 발표를 했어요. 그 수많은 일본 학자들이 몰라요. 왜 모르는 줄 아세요? 보주를 모르기 때문에. 금강저의 가장 중간에 보주가 있고 거기에서 번개가 나와요. 용이 나오고 용에 비해서 번개가 나와요. 그때 제가 굉장히 놀랐거든요. 아, 금강저에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일본서 발표를 했는데 그거 한 번 발표해가지고 이해 안 되거든요. 다 통해요. 우리나라에 환인이 있죠. 환인이 환웅을 내려보내잖아요. 우리나라에. 내려올 때 누구를 같이 함께 보내요? 환웅의 아들이 단군 왕검이잖아요. 그 환웅이 누구와 함께 내려와요? 누구를 보내요? 환인이? 풍백.
우사, 운사. 번개는 없지만 바람, 비, 구름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 세 신이 뭘 상징해요? 우사, 우도 있고, 비. 이 비, 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물이 있어야 뭐가 만물이 생성이 되죠. 그러니까 뭐 삼국유사에 실린 이런 그 단군 왕검의 이야기는 유생들이 황당하다고 막 비난했어요. 신화는 어느 나라에나 있고 다 황당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여러 나라의 그런 그 신화를 보면 제우스도 그렇고 인도의 인드라도 그렇고 한국의 단군 왕검도 있고 공통점이 있어요. 다 번개, 바람, 천둥, 비와 관련되어 있어요. 비가 와야 풍년이 들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기 내가 그리스를 갔을 때 분명히 내가 신을 들렸는데 바로 여기가 그리스 신전이었어요. 제가 나중에 자료 파일을 찾아서 이걸 보고 내가 얼마나 내가 제우스 신전을 갔구나. 그래서 오늘 내가 제우스 그리스 신전 제우스 그 다음에 신전을 제가 조사를 엄청 많이 했어요. 예, 신전을. 그 다음에 이제 고린트라는 데 가면은 이건 무슨 식이죠? 이게 이오니아 식이잖아요. 그래서 전시를 해놨어요. 이렇게 제일 영리사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보수가 있는 거. 이거 설명을 이렇게 못해요, 서양학자들이. 제가 그리스 학회에 가서도 이걸 발표했어요. 그때 뭐 반응이 좋았어요. 뭐, you are the best, 뭐, 그러고, 뭐, 근데 그뿐이에요. 모스크에서 온 사람은, 자기네 나라에 초청하겠다고 그러더니 소식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코린트식이죠. 이렇게 전시를 해놓은 게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기 지금 주두에 요 인물이 있죠. 근데 이것이 독수리 모양이에요. 그죠? 독수리 날개 모양인데, 확실히 모르겠지만은, 이게 제우스인가? 제우스가 독수리하고 같이 표현되거든요. 이건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럼 이런 것도 있고. 그럼 바로 이런 게 막 땅 위에 있으니까, 매일매일이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30명이 이제 같이 갔어요. 이렇게 뭐 대학 교수들하고 시인들하고 뭐 막 하는데, 이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이제 로마사 하는 교수를 따라서 다 따라가는데 난 거기서 이제 떨어져서 혼자서 이제 사진만 다 찍은 거죠. 이런 게 바로 땅 위에 있으니까 저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다 보이니까 이게. 그리고 내가 본 거는 서양학자는 누구도 보지 못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 개안해서 보였기 때문에 보이는 거지, 그네들은 고구려 벽화를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안 보인다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페어 여기 거꾸로 이렇게 있어요. 주두가. 그죠? 이오니아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자가 있는데, 지금도 서양학자들은 사자로 생각해요. 근데 왜 이것이 사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냐면은,
양쪽으로 연기문이 나오는 거예요. 전 너무 놀랐어요. 아, 이게 사자 모양이지만 동양의 용에 해당하는구나. 용의 입에서 연기문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아크로테리온이 생기고. 자, 그러면은, 간단히, 여기서부터 할게요. 자, 이거를 에그라 그러고 다트라 그러니까, 다트 아시죠? 집안에 애들 있으면 막 이렇게 화살 모양으로 저게 딱 붙이는 거. 그러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이제 이런 걸 많이 공부를 하고 나서 보니까 조형예술 작품에는 현실에서 본 거는 하나도 없다는 결론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보이니까, 뭔지 안 보이니까 현실에서 본 거 비슷한 걸 갖다가 대서 하니까 용어가 다 틀려요. 여러분, 그 서양 미술, 동양 미술 용어집이 다 틀립니다. 그걸 우리가 일본이나 성에 가서 배워와요. 제가 좀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예를 들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해요. 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제3연기싹, 여기서 연기문이 나오고, 이런 이제 나오고. 다 설명이 돼요. 이런 것도 있고, 그건 아까 보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런 자료는 제가 어떻게 얻었냐 하면은, 제가 연구원을 열고 나서 그 콜롬비아 대학의 유학생이 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똑똑한 친구예요. 그래서 그런 그 캐피탈에 대한 좀 자료가 있으면은 저 보내다오 그랬더니 5권을 보내왔어요. 거기에 이런 도면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수백 점을 제가 분석을 했죠. 그래서, 서양의 이제 주들을 제가 이제 풀어내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풀어내면 이렇게 됩니다. 그냥 지나가고 너무 시간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자,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현실에도 없는 거고 없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안 보인다는 것에 대해서 절대 탓하지 않아요. 저도 안 보였으니까. 현실에 없는 거는 안 보입니다. 근데 조형 예술의 90%에 달하는 문양은 전부 연기문이라고 해도 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90%를 못 보고 10%를 알고 있는데 그나마도 틀린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냥. 사고하고 서로 얘기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 제일 연기싸기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이건 조금 덜하지만 하여튼 이런 또 잎들이 나오고. 근데 왜 이렇게 그 서양의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연기문으로 해가지고 용, 봉황 이런 것이 이제 화생을 하잖아요. 그죠? 뭐든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서양에서는 이런 데서 이런 게 나와요. 제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먼저 이게 나와요. 이렇게 뭐 배추 모양 같은 거. 여기서 이게 나오고, 또 뭐 이런 게 나오고, 제일 연기싹이 나오고, 설명이 되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거는 원래 색이 없는데, 요거는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빨간색을 칠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기둥이에요. 아까 기둥이 제가 물이라고 그랬죠. 기둥이.
그래서 여기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기둥에서, 물에서 이런 연기문, 또 여기서 이런 또 연기문이 나오고 가운데에서 이런 게 나와요. 그다음에 이것도 제1연기싹, 지연기싹 그런 법칙에 의해서 나오는데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서양 학자들이 모르니까 제가 답답해서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건 뭔지 아세요? 그 로마 시대에 비트루비우스라고 하는 그 10 Chapters on Architecture 아주 고전이죠.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그런 그 건축책을 냈는데 그것이 제일 오래된 그러니까 건축계에서는 그냥 성경 같은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샀어요. 그래서 이제 코린트 그 양식 그 기둥을 설명하는데 이런 그림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나오는 잎들 있죠? 거기 왜 잎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잎 모양. 뭐 용이나 이런 게 아니고 잎 모양이 왜 이렇게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은 꽃에만 관심이 많죠. 잎은 별로 안 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잎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잎이. 그 잎이 그 무슨 작용을 하죠? 잎이 예? 잎이 빛을 받은. 예, 빛을 받아가지고 그 광합성이라는 작용을 통해서 산소를 내뿜어요. 그래서 이 지구가 살아가는 거예요. 잎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꽃은 잎에 비하면 물론 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열매를 맺으니까. 그러니까 잎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해요.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산소를 내보내요. 우리가 호흡을 하고 사는 거예요. 잎 덕분에. 아마존의 숲이 지구의 허파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내뿜는 산소로 지구가 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그 그리스의 그 주도에는 잎 모양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 비트루비우스의 북선 아키텍처에 이런 글이 있어요. 젊은 이제 코린트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코린트, 그건 도시국가니까. 코린트의 어떤 소녀가 나이가 들었는데 결혼도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이제 그 죽은 소녀를 간호했던 간호사가 무덤을 만들고 그 소녀가 소지하고 있던 유품들을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무덤 위에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붕을 덮었대요. 근데 이게 눌렸다가 이제 바닥에 이제 무덤 위에 했는데 봄이 되니까 바구니 밑에 있는 아칸사스가 쌀을 터가지고 잎이 나와서 이제 그 바구니를 덮어서 코린트 양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광경을 칼리마쿠스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그리스 유명한. 그 시인이 그걸 보고 참 아름답다 라고 찬탄을 보내가지고 그런 그 코린트 양식의 주조가 생겼다는 거예요. 전 이거 읽고 화가 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걸 서양 사람들은 다 읽고 아칸사스라고 불러요. 그 잎 모양을. 여러분 인터넷 쳐보면요
다 아칸사스예요. 아칸사스가 비슷하건 안 하건 모두 아칸사스예요. 이거 꾸민 말이잖아요. 이건 완전히 조작적인, 이게 이제 지금 바구니를 놓고 하여튼 그 밑에 있는 이제 아칸사스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해서 이게 코린토 양식 그 주도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나던 사람이 이제 이걸 이제 그려가지고 이제 건축 양식 썼다는 거예요. 이런 거. 아칸사스라고 그러면은 아칸사스가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아칸사스예요. 이게 아니 도대체 아까 이거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양학자들은 다 이걸 아칸사스라고 불러요. 일률적으로 뭐 닮거나 뭐 안 닮거나 그냥 무조건 아칸사스예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그 그리스 기와를, 이게 기와거든요. 제가 그리스 기와를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여기 지금 영문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혓바닥은 왜 내밀었죠? 물 홈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광화문에 가면은 그 광화문 있잖아요. 거기 오면 용이 쫙 있고 용의 입에서 물이 나와요. 제가 용의 입에서 물이 나온다고 그랬죠. 고대 예술품에서는 기능과 상징이 하나예요. 기능적으로 물을 그러니까 배수를 해서 물이 나오도록 하지만 그 상징성은 그대로 있어요. 용의 입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물이 나오니까 비록 사자 모양 같지만 이게 동양의 용과 같은 성격이구나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게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서양학자들이 배추라고 불러요. 배추 모양 같다. 제 이화대학에 동료 교수가 아주 착한 교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가서 학위를 받고 이제 중세 미술 연구를 하는 분인데, 그 교수가 교수한테 내가 부탁을 했죠. 내 강의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당신 강의를 듣고 나는 또 뭔가를 배우고 싶다. 서로 이렇게 그걸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들었어요. 그 교수가 이걸 보더니 배추라고 그러는 거예요. 난 배추라고 보인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배웠대요. 도대체 신전에 웬 배추가 있어요? 조형예술품에는 현실에서 본 거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후에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지만. 자, 이게 이제, 주피터 신전이에요. 제우스 신전.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리스에 가서 발표할 때 이걸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주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제가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이 모이면 뭐가 돼요? 숲이 되죠. 그래서 이런 어떤 형이사학적인 이런 나무들이 모여서 건축화된 것이 신전이다 하는 게 내 결론이었어요, 발표 때. 그때 이제 건축화했다는 거를 이제
아키텍처럴리제이션이라고 제가 말을 만들었어요. 사전에 보면 아키텍처럴라이즈라는 말이 없어요. 하지만 이런 걸로 해서 건축화했다. 그래서 architecturalize of cosmic forest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발표를 제가 한 거예요. 이것이 모여서 이런 이제 신전이 되었다는 거죠. 이제 이게 5 orders의 5가지 도리아식 무슨 이오니아식, 코린토식, 컴파짓 이렇게. 이건 아까도 이제 제가 보여드렸죠. 이것도 아칸사스래요. 무조건. 자, 이제 이렇게 점점 복잡하게 발달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제우스가 나와요. 번개가 나오고 제우스, 독수리. 독수리지만 현실에서 보면 독수리가 아니죠. 이게 제우스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열의 얼굴도 그려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게 생겨나니까. 모든 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처음 듣는 얘기고 시각적인 변화, 사고력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러지 이걸 듣고 난 알았다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번개가 이게 그러면서 여기 이제 제우스가 화생을 해요. 이제 그 중세에 오면은 이 주도에 이런 이상한 그러니까 용의 용성을 가진 인물이 있고 입에서 뭐가 막 나오고 이렇게 여보세요. 여기서 보조가 나오죠, 그죠? 입들이 나오고 입들이 이제 보통 입이 아니죠.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 5 orders를 모르니까 이걸 설명을 아무도 못해요. 중세에 가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입모양 끝에서 전부 뭐가 이런 용성을 가진 동물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이제 이오니아식 서양의 그런 거를 했는데 그 건축을 조금 다뤘지만은 이제 문제는 뭐냐면 법당이건 고딕 성당이건 거기 모시는 예배 대상은 법당인 경우에는 석가예례죠. 보살 관음보살도 계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고딕 성당에는 뭐가 오셔져 있어요? 다 예수님으로 알고 있죠. 예수님이 아니고 마리아예요. 노트르담 성당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노트르담이라고 이름 지은 성당은 많아요. 그래서 그 끝에 노트르담도 파리를 꼭 넣어야 돼요.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 아울레이디. 성모 마리아예요. 그 성모 마리아 상이 굉장히 크게 거기 모셔져 있어요. 그러면 열애하고 석가열애하고 마리아상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밝혀낸 거예요. 자, 제가 처음에 이걸 좀 더 하고요. 이제 법당에 가면 이런 단청이 있잖아요. 그건 아무도 안 봐요. 보이지도 않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이제 구분을 하면 이래요. 보주에서 제일영지싹이 나오고, 보주 나오고, 제일영지싹 나오고, 보주 나오고, 보주 전부 근데 이름이 겹, 녹화, 결련,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미왕사 괴물이거든요. 한 10m 가까이 되는 거. 이 포스타를 제가 이제 항상 제 머리맡에 놓고 지냈어요. 왜 이 불화를 좋아했냐면 이 부처님이 보통 미소를 짓고 그러는데 얼굴이 좀 슬퍼 보이지 않아요? 응? 그러니까 이게 세상을 보니까 중생들이 전부 고통에 빠져서 허덕이는 걸 보고 이제 슬퍼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이게 불화가 좋아가지고, 그 이제 엄청난 불화죠. 세계에서 제일 큰 불화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괴불이라고. 다 10m 전후되는 엄청나게 커가지고 가까이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코가 발 하나가 이만하니까. 그러니까 전부 어디 가서 보냐면 그 위에 올라가서 멀리서 보고 가요. 근데 저만 그걸 다 내리라고 그래가지고 그 세부를 다 제가 조사를 해요. 거기서 하는 얘기가 지금 10년 동안 매년 2번씩 괴부를 거는데 그걸 내려서 찍는 사람은 저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불하는 사람은 멀리서 보고 그냥 책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 내리라고 그래가지고 디테일을, 그래서 괴불 조사를 제가 엄청 많이 해서 이제 괴불을 알게 됐거든요. 여기 괴불에는 엄청난 사상이 들어있어요, 불화에는. 근데 불화를 푸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불화 전공자가 많아요. 일본도 많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보이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사람 모양을 한 열애.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양들은 하나도 안 보여요. 자, 근데 이거를 이제 머리맡에 걸어놓고 이렇게 보는데 하루는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발사는 아니지만은 이발을 시켜드렸어요. 이렇게. 이발을. 이렇게 됐어요. 이때 제가 큰 깨달음을 얻은 게, 아, 이 열애의 얼굴이 보주구나.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 큰 보주에서 이 보주가 나오고 이 보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주 안에는 무수한 보주가 들어있다는 걸 또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보주에서 무량한 보주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를 뿡 이렇게 띄어가지고 여기에도 또 보주에서 보주가 또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연기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래서 양쪽으로 연기문이 나와서 이 연기문이 뭘 화생시켜요? 만물을 화생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열애가 만물 생성의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사상이 있어요. 그런 사상을 조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시겠죠? 열애가 보주고 보주의 여기에서 연기문이 나오고 연기 화생한다. 만물을 연기 화생시킨다. 그러니까는 제 이론과 이 석가열애 사상과 같은 거죠. 열애는 만물 생성의 근원이니까. 그 제가 조형적으로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열애가 보주라는 거를 처음으로 깨쳤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제 계암사 괴불이 또 굉장하죠. 계암사 괴불인데 여기서 이발을 시켜서 하면 또 그렇게 돼요. 요거가 가까이서 내려서 제 손이거든요. 이렇게 커요. 그 보주에서 보주가 나오고 무량한 보주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 이제 이렇게. 이거는 이제 간다라 미술이죠. 이건 아시리아에 있는 거 다 이렇게 불룩불룩해요. 이렇게. 신은 전부 보주예요. 그거를 어떻게 알았냐?
구석기 시대의 그 비너스라고 하는 게 밀렌도르프의 비너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여신 이렇게 비너스도 아니에요. 그 가히 보면은 눈도 없고 코도 없고 뭐 괴상한데 그게 이제 그 보주에 직접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제가 알아냈는데 그런 전통이 있어가지고 모든 신은 보주로 만들었어요. 지금 여기 이제 루블 박물관에서 제가 본 마리아예요. 이거를 이제 아기 예수를 이제 안고 있는데 앞을 보다가 여기 지금 제3 연기삭, 제 강의를 들고 보면 다 알지만 제3 연기삭인데 이게 만물 생성의 근원이거든요. 그걸 좀 백합이라고 불러요. 제가 르네상스를 좀 비하를 하는 편인데 왜냐면 르네상스는 그리스의 조형 정신을 이어받은 시대가 아니에요. 제가 그리스를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니까 이걸 백합이라고 부르니까 르네상스 시대는 진짜 백합을 들고 있는 걸 그려요. 그 바보 아니에요? 중세 시대에 있는 거를 백합이라고 부르니까 르네상스 시대에는 현실에 있는 백합을 그대로 그려서 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뒤를 보고 제가 놀란 거죠. 그러면은 제 눈에는 왜 이게 보주로 보였을까요? 제가 보주가 뭔지를 알잖아요. 아니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보주가 모르니까 이걸 봐도 보주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엄청 놀랐어요. 아, 마리아가 보주라? 그러면 내가 찾아낸 보주라는 그런 사상의, 큰 사상의 중심에 있는 보주가 보편화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또 마리아를 봤어요. 상아로 만든 마리아예요. 아기 보주를 들고 있는. 제가 뒤를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동그랗잖아요. 그러면 불화에서처럼 보주에서 보주가 나온 표현은 없지만 보주는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긴 그런 표현이 없지만 보주에서 보주가 나오니까 이 마리아를 모시고 있는 성당에는 성당 안에 공간에는 뭐가 가득 차 있어요? 보주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상정을 해놓고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뭐 이것도 이제 보면 이렇게 둥그렇게 있고 여기 이제 그 불화가 있는데 여기서 여기 이제 가섭이에요. 이걸 가까이 보면 땡그래요. 예. 이건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니까 지장보살인데 지장보살도 이렇게 했나? 보면 이래요. 옆에도 보면 뒤에서 보면 이래요. 땡그랗잖아요. 그러니까 보주를 안다는 거는 금방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회원을 모집을 해서 이번 계기로 해서 제가 이제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제 고구려 벽화를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고구려 벽화에서 개연을 했기 때문에 고구려 벽화를 알면은 전 세계 미술이 다 보이니까 중국의 이제 중공사의 유명한 나무로 만든 사유상이 있어요. 여기 이제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쌍계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헤어스타일이 있죠. 근데 그거를 이제 제 연구실에 이렇게 문에다 붙여놓고 이제 보는데 어느 날 이게 보주에서 두 개 보주가 나오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증거 저는 항상 증명을 하거든요. 조형적으로. 그래도 내가 그러니까 보주에서 보주가 하나 나올 수도 있고 두 개도 나올 수 있고 세 개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여튼 두 개예요. 근데 그 당시에 무슨 전시에서 이거 유명한 거죠. 이런 공자상을 전시했는데 여기에 연꽃이 있고 보주가 있는 거예요. 이때 이게 보주가 틀림없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연꽃에서 보주가 있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걸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 이때 이거 보고 정말 제가 쾌재를 불렀거든요. 내가 증명할 수 있구나. 그러면 인도에 약수와 약시가 있어요. 유명한.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약수와 약시를 많이 이제 봤으니까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 제 책에 겉표지는 이게 있고 뒷표지는 이게 있는 거예요. 뒷모양이. 너무 동그랗죠? 약시도 보주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는 보주예요. 석가열애도 그렇고. 그러면 왜 그런가? 처음에 석가열애 부처님을 만들 때 얼마나 고심을 많이 했겠어요. 석가열애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그 현실적으로 그대로 표현한 게 아니잖아요. 예배 대상은. 그러니까 신을 만들어 온 전통이 있는 거예요. 구석기 시대부터 쭉 내려오는. 그걸 제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를 또 다 연구를 하니까 그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신을 만든 방법을 불교 신자들이 취해서 열애를 보주로 만들었구나, 얼굴을. 그건 제가 이제 불상이 전공이기 때문에 초기에 석조열애 불상 인도 그걸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냥 한번 그려본 거예요.